여운운의 집 밖 세상여행. 안녕하세요. 함께 그림 그리는 여운운입니다. 지금은 뜨겁게 무르익어가는 여름인데요. 그래서 여름 풍경화 느티나무 그리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재는 여운운이 강원도 화천을 직접 여행하면서 아를테마 수목공원에서 촬영한 사랑나무입니다. 여름나무의 푸르른 색감과 뒤에 있는 강, 하늘, 산, 벤치, 잔디, 땅, 사람 등의 배경 표현을 해볼게요. 나무는 풍경화 기초 소재입니다. 지금까지 그려온 사계절 풍경 중 봄, 가을, 겨울나무에 이어서 이번 여름나무까지 그리신다면 앞으로 풍경화를 그리실 때 어떤 나무든지 자신감 있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선 그릴 대상을 보고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땅과 하늘을 나누는 지평선, 물과 하늘을 나누는 수평선 등은 어느 정도 높이로 정할지, 내 그림 주인공은 누구 혹은 무엇으로 정하고 표현할지, 전체 구도는 어떻게 잡을지를 계획해야 하는데요. 강원도 화천 사랑나무 영상 속 태양이 나무 뒤에서도 오른쪽 위에 뜬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나무가 전반적으로 살짝 어두워 보이기도 하지만 특히 뒤에 벤치에 앉은 사람과 벤치 및 그림자 방향과 크기를 보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빛 반대편에 생기니까요. 앞으로도 그림자를 보고 추측해 보면 빛 방향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가장 앞에 있어서 시선을 제일 먼저 뺏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좋겠어요. 이 아름드리 나무 위치도 전체 구도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존재감이 엄청나네요. 사랑나무 뒤에 흐르는 북한강변과 하늘, 산 등을 표현하기 위해 땅에 선을 그려줘야 할 텐데요. 땅 위에 강아지나 꽃, 곤충, 사람 등 다양한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겨울밤 풍경 그리기 영상처럼 땅의 선을 살짝 높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땅을 높이 올리지는 않지만 사랑나무 뒤에 있는 나무 그네와 여기에 앉아 북한강변을 바라보는 두 인물을 그려서 여름 풍경화에 약간의 변화와 재미를 주려고 합니다. 원목그네에 앉은 사람들이 강 쪽에 시선을 두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림 밖으로 시선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했다면 이제 스케치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스케치도 색칠 전 계획입니다. 그림 주인공인 느티나무 위치를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무 몸통은 원기둥이 살짝 변형된 형태라고 보고 관찰해서 표현해주면 되는데요. 대체로 아래가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는 모양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간가지와 거기에서 나오는 격가지를 표현할 때 역시 아랫부분이 좀 두껍고 위로 갈수록 얇아집니다. 두꺼운 가지에서 더 가느다란 가지가 나온다고 이해하시면서 잘 보이는 가지 몇 줄기만 그려줍니다. 느티나무 나뭇잎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계란을 거꾸로 놓은 모양인데 달걀에 비해 아래가 더 뾰족하네요. 이러한 디테일은 나중에 색칠하면서 붓터치로 표현해줘도 되기 때문에 스케치는 전체 덩어리와 모양을 보고 나뭇잎 외곽선을 따줍니다. 이때 버려야 할 배경을 의식해서 그려주면 좋아요. 단풍나무 그리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큰 덩어리 몇 개로 나뭇잎을 보지만 자연물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다 불규칙하게 뭉텅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글우글 불규칙한 선으로 외곽선 따라 리듬감 있게 그려줍니다. 스케치가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요. 제가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위해 대강 나무 외곽선을 따봤는데요. 사물을 그릴 때 이렇게 배경을 삭제한다고 생각하고 사물 외곽선을 따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나무 밑동에 있는 잔디와 뿌리 부분, 땅의 높이, 그리고 나무 그네와 사람, 산 등은 나무 뒤에 있는 배경이니 더 연하게 그려줍니다. 벤치는 단순하게 보면 직사각형 벽돌 모양이 납작해진 것처럼 두께를 빼면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나무 그네 역시도 전체 사각형을 기본으로 앞이 좀 넓고 뒤로 갈수록 좁아지도록 그리면서 두께를 그려주면 됩니다. 초등학생 분들이 처음 사람을 그릴 때 관절 인형을 생각하고 그리시면 덩어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 뼈대에 살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실 때 빗금으로 명한 부분과 밝은 부분을 나눠서 색칠할 부분을 구분해 주시면 밝은 부분까지 어두워져서 그림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진다거나 어두운 부분이 없어서 입체감이 없어 보이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색에 들어가기 전 그릴 대상을 볼 때 특별히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색칠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그림도 그것에 맞게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강한 햇빛 아래에 있는 여름나무의 상쾌한 색조를 레몬 노란색, 연녹색과 초록색의 선명하고도 맑은 색을 통해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수채화할 때는 붓에 다른 물감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2가지 이상의 색이 섞이기 때문에 색깔이 탁할 수 있어서 아예 그림 앞부분에 있는 주인공의 밝은 색부터 칠하도록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제 영상에서 붓과 팔레트, 물 사용을 몇 번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는 배경색 먼저 칠해도 붓을 물로 잘 빨아서 깨끗한 색을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면적인 배경칠을 먼저 해볼게요. 물을 많이 사용해서 가장 맑게 표현하고 싶은 하늘을 칠해주고 나뭇잎 사이사이 구멍난 부분들에 보이는 하늘도 칠해줍니다. 그리고 그 색과 비슷한 강을 뒤로 갈수록 더 연하게 짧은 터치 혹은 초벌칠을 넓게 하듯이 물결 방향을 따라 옆으로 칠해줍니다. 이때 연하게 칠하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은 배경이니까요. 이렇게 같은 색을 칠하면 물감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림의 통일성을 줄 수도 있으며 그림도 더 빠르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수채화는 물이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먼저 칠하고 마르는 동안 다른 곳을 칠할 계획을 하면 좋습니다. 내 눈에 푸른빛이 있는 곳을 다 찾아서 칠해주면 좋습니다. 주인공인 나뭇잎의 가장 밝은 부분을 칠해볼게요. 처음에 연하게 물을 타서 같은 색이지만 점점 물감을 더 섞어서 진해지는 방법이 있고 팔레트에 짠 물감 가장 밝은 레몬 노란색에서 진노랑, 연두, 풀색, 녹색, 진한 녹색 등을 순서대로 칠해주는 법도 있습니다. 원근감과 입체감을 나타내주기 위해 제일 어두운 부분 뒤 반사광도 의식하면서 칠해줍니다. 갑자기 새까맣게 되지 않으려면 중간톤을 진한색 부분에 칠해주면서 색면을 쪼개주면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로 흑색인 황토색의 노랑을 섞어주거나 황토색의 주황색을 팔레트에 동그랗게 풀어서 조색하는 등 다양하게 색을 더해 색감각을 익히면 좋습니다. 단 2가지 색까지는 괜찮지만 3가지 색 이상 혼합할 때는 색이 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수채화 초보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무를 칠하다가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지겨울 때 비슷한 녹색 계열인 뒷산을 물을 많이 다 묽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경 마른 부분을 확인하면서 색을 입혀줍니다. 나뭇잎 색이 다 말랐다면 수채화 12가지 기법에서 알려드린 마른 면 위에 덧칠하기로 진한 곳은 더 진하게, 밝아야 하는데 어두워진 곳은 밝은 색 물감을 최대한 꾸덕꾸덕하게 붓에 묻혀서 콕콕 잎사귀를 찍어도 봅니다. 마지막으로 벤치에 앉은 사람을 연하게 칠해주면 끝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미술 선생님께서 살색을 만들 때 주황, 연두, 황토색을 섞어서 물량을 조절하면 살색이 나온다고 알려주셨어요. 짠! 이렇게 여름 풍경화 느티나무 그리기 강원도 화천 사랑나무 여행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힐링을 주제로 여행 맛집 그림 등을 영상 콘텐츠로 올리는 여우눈 폭스스노우 채널에서 만나요. 당분간 여우눈 작업실 채널에 올릴 제 수채화 클래스와 전반 미술 커리큘럼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에게 보다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로 미술에 관해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참고할게요. 여우눈 채널은 유튜브에서 한글로 여우눈만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보일 거예요. 여우눈 작업실 채널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우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